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월 30일 오후 2시에 이재명 재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가서 이재명의 그 폐부를 찌르는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시키고 신복 뒤에 숨는 파렴치 지자체장 되치기 당하는 꼴불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저 태극 FM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이면서 전과 사범, 정말로 이런 사람은 공직의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공직을 맡게 되면은 이 공직 사회가 완전히 혼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공직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계, 모든 내용을 자기가 지시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실무 일은 대리인을 시켜서 그 일을 전부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그런 술수를 쓰는 모사꾼의 전형, 권모술수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이 4급까지는 해마다 그 재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급을 벗어난 그 공무원 그 단체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급이나 5급을 벗어난 한 6급 정도의 공무원 신분을 주고, 공무원들이 1급, 2급, 3급, 4급들이 6급한테 골방에 가서 결제를 받는 이런 것이 성남시청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 하고 유동규하고 부딪혔는데 유동규가 아주 그 폐부를 찌르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고인이 보통 보면은 변호인이 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TV조선의 양은경 그 법조기자가 그 재판 내용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 정리한 내용을 방송을 합니다. 저 태극 FM은 수없이 그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법부, 검찰, 경찰이 얼마나 썩었는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간첩들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와요. 재판장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암 걸렸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확인을 하려면은 판사 네가 내려와서 봐라. 그리고 중간에 가버립니다. 일이 있다고. 이게 판사. 그러니까 이 판사고 뭔 사고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 위에 어떤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들은 전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요게 이제 옆길로 잠깐 샜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판사 세계가 이렇게 정말로 썩었다고 하는 거. 어제는 이제 이재명이하고 그 유동규하고 질문 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성남시에서 모든 공무원을 놓고 얘기할 적에 절대 업자들하고 신중하게 거래하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지 않느냐. 그 얘기 들었냐 했더니 유동규가 들었다. 들었다. 수없이 한 얘기를 들었다. 당신은 모든 수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 실무일 처리를 하는 것은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고 당신은 전부 빠져나갔지 않냐. 그리고 궁하게 이제 더 물으니까 유동규가 그걸 얘기합니다.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산에 갔을 때 호텔비 내가 예약해 줬지 않냐. 그거 당신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엉뚱한 것으로 지금 현재 물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없이 알고 있지만은 네이버 같은 거, 그 축구단 성남 FC 할 적에도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재명이는 그 사람들하고 네이버나 무슨 차병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가졌습니다. 누가 다 했는가 하면은 정진상이 했다고 말입니다. 6급이라고 하는 애를 세워서 도지사실 쪽방 2층에다가 쪽방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와서 결제를 받는 1급, 2급, 3급, 4급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받는 이런 지자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상습적으로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김용이, 정진상이, 이화영이 얘들은 입을 안 열고 있습니다. 왜 안 엽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성호라고 아는 아이가 특별 면회를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리바이 만들어라. 그리고 2027년에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2027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허기야 지금 현재 그 양승태 대법원장관 보면은 한 달 모자라는 5년 동안에 1심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이재명이의 저기도 1심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변에 깔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4월 10일 선거를 바르게 해서 이런 잘못된 악습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악습을 바로 잡질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화영이도 작년에 6월달에 이재명이한테 대북 송금한 거 3번 보고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지 마누라가 나타났잖아요. 성균관대 3년 선배라고 합니다. 마누라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이제까지 잘하다가 왜 한다고. 그리고 이화영이도 대북 송금 중국에서 무슨 잔치하고 말이지 통화 하나만 바꿔준 거.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지 똘마이들 세워서 해놓고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 하는 내용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 47개 대학 교수들이 헌재에다가 사전투표 위원 신청했잖아요. 빨리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빨리 결정을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빨리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586 세력, 이런 이재명 같은 이런 세력을 두어서는 대한민국이 정상의 길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유동규가 이재명의 패부를 찌른, 그러니까 유동규가 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당신은 변호사라서 이런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설계하고 지시하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통하는 사람, 건설업자하고 누구하고 만나는 거는 전부 지 신복에게, 정진상에게, 김용에게, 이화영에게 시키고 자기는 뒤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얘들이 지금 정성호 얘기를 듣고 2027년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면은 전부 풀려진다. 한 3년간만 살아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재명과 같은 이런 586 운동권을 이번에 정리를 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상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공무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지자체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계, 모든 지시는 지가 해놓고 실제 일을 하는 거는 신복을 심어놓고 정진상이, 김용이, 이화영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발본색원해서 바로 잡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대장동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한 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당신은 변호사로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지시는 해놓고 실무 일은 하지 않고 실무 일을 누구한테 씁니다? 정진상이, 김용이, 이화영이 이런 애들에게 시켜놓고 자기는 뒤로 쏙 빠지는 이런 파렴치한 지자체장, 어제 유동규로 해서 완전히 되치기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그 논객들이 어제 재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 태극 FM도 어저께 유동규가 이재명 재판,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나가서 했었던 이재명의 폐부를 찌르는 그 내용이 있었기에 그 내용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오늘 저 태극 FM이 지시하고, 설계 지시하고 신복 뒤에 숨는 파렴치 지자체장 되치기 당한 꼴불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